비트코인 축적은 지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네.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고래들 지갑 속에 뭉쳐가곤 있는데 '왜 가격은 올라가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쪼끔 많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코인이 한쪽으로 축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까?'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랫동안 5 년이죠. 5년 동안 방송을 하고 이제 암호화폐만 8년 동안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타점은 항상 그 모두에게 관심이 없는 타점 그리고 증시와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좀 약간 음모론적인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데 주식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에는 금융 시스템들이 뚝배기를 때리려고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증시와 이 나스닥과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경제사의 그 자산들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그 빠질 때는 같이 빠져서 축적을 한 다음에 올라갈 때 같이 같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갔다가 또 대기를 합니다. 또 음. 여기서 축적을 하다가 또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가서 대기를 그럴 수 합니다. 있죠. 그런 타점들을 항상 비트코인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혼자 잘 나가면 뚝배기를 맞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 요번에 화폐가 많이 발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래서 금이 진짜 하늘을 뚫고 날아갈 것처럼 금값이 올라갔을 때 미국에서 사실상 금값을 때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암묵적으로는 "야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금값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쪽에 몰리게 되고 기존에는 금융 시스템들을 무너뜨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을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처럼 축적을 하고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혼자 올라가게 되면 아마 뚝배기를 맞으니까 음.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음모론이에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자체가 기존의 금융을 흔들면서 올라가게 되면 뚝배기를 계속 맞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 뚝배기에 맞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가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금융 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오랫동안 이 비트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뚝배기 안 맞을 타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다시 슬그머니 올라오고 음. 그다음에 증시와 같이 이 움직이면서 노련미 있게 움직이면서 그 모난돌이 되지 않을 만큼만 움직여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러시아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증시라든지 이제 자산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빠지는 가운데 비트 혼자 올라가 봐요. 표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걸리죠 그럼. 그쵸.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이 이런 타점에서는 같이 조정을 받아줬었고 대신 쪼끔 이제 증시라든지 자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타점에서는 상승폭을 쪼끔 높게 잡아서 많이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쪼끔 힘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것들 문제들 뭐 금리라든지 뭐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당연해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쵸. 계속 잽을 날리면서. 그쵸. 그래서 이제는 면역력이 생긴다고. 예전에는 코로나 뭐 엄청 뭐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감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몇 년 동안 잽을 맞게 되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시장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쪼금 들어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무뎌지는 타점에 주가 당연히 주식도 반등을 하겠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주식을 반등시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자산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그 70 년간 검은 돈 120 조를 굴렸던 스위스 대표은행이 비밀 고객들이 지금 드러났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어. 이 뉴스를 왜 가져왔느냐? 코인이랑 무슨 상관인데 갖고 왔느냐? 사실 전 세계 GDP의 대략 10%가 불법 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불법 자금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10몇 프로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좁혀져서 우리나라 전체 GDP의 17%인가 10몇 프로가 불법 자금이에요. 생각보다 음. 우리나라 불법 자금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검은 돈들이 이렇게 걸리고 은행이나 맡겼을 때 이제 좀 투명화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CBDC로 가게 되면 조금 더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많이 변화를 하는 시점인데 그럼 이런 검은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게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굴리는 돈들이 아마 그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흡수돼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고래들 중에 4%는 이제 범죄자들과 연루가 돼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래들이 범죄자와 연루가 돼 있다는 건 고래들이 산 물량들의 일부분이 이제 불법 지갑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서 세탁을 위해서 사용됐던 코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또 이제 불법 자금들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너무 스캠이야 사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런 암호화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불법 자금들이 이제 세탁이나 하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코인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디지털화 하겠다라는 국가들이 많이 나와 있고 CBDC 미국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연구만 하겠다지만 사실 잽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제 개미들의 투자 심리도는요. 없어요. 개미들이 다 떠났어요. 개미들의 이제 구글 트렌드 보면 개미들의 관심도가 좋았어. 이렇게 됐습니다. 개미들 다 떠났 네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량도 보면 이게 1 부터 100 까지의 순위를 봤을 때 우리나라 6 이러고 네이버 암호화폐 검색량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도 관심 없었죠. 이때가 뭐야? 저점이다. 이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뭐였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쵸.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도 보시면은 아무도 관심 없는 기나긴 그 고를 지나서 막 관심이 보였던 것처럼 사실 개미들은 짐을 싸고 떠나지만 우리 배짱이들은 사실 띵까띵까하고 기다리니까 개미들이 다시 먹을 거 싸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 투자를 언제부터 했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면서 개미들이 왔다 가고 나 혼자 남아서 띵까띵까 했더니 개미들이 다시 와서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띵까띵까 했더니 개미들이 다시 갔지만 다시 들어와서 띵까띵까하게 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진짜 행복한 거는 얘가 아니고 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누구냐면 맞아요. 접니다. 그래서 항상 개미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등폭락을 봤을 거고 떠나가는 개미 들어오는 개미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8년 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등폭락을 봤지만 저는 그냥 앉아서 항상 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띵 기타만 치고 있었을 뿐인데 개미들이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슬슬 배고플 때가 됐는데 엄마 나 배고플 때가 됐는데." 개미들이 항상 이렇게 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개미들이고 한 시장에서 든든하니 이제 개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돈을 번 사람들보다 기전부터 배짱이처럼 시장에 가만히 앉아 갖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결국 돈을 다 벌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느 시장이든 하나만 이제 잡아서 내가 이제 투자를 잘하게 되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가 맛집 위주하면서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고래들 지갑 보면요. 이게 오늘 찍은 겁니다. 오늘 고래들 지갑에 810만 개 정도의 코인이 들어 있었고 과거 이제 최고점일 때가 이제 790만 개였는데 야. 생각했던 것보다 20만 개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뭐 비트코인 8천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네네. 8천만 원에 비해서 지금 4천만 원 되게 떨어져 갖고 거의 반토막이다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고래들 지갑 속의 물량들은 대략 20만 개가 오히려 늘어났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거래소들이 물량을 조금 더 축적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거래소에 축적되어 있는 물량들도 장기간 보관하려고 이제 따로 뭉쳐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고래라고 봐도 무관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고 이 시장이 망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은 한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해도 너무 공포에 빠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